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의 회고록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출간되자마자 북미 협상 과정을 놓고 뜨거운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북한과의 협상을 주도했던 미국 측 인사 가운데 볼턴만큼 현직 대통령과 첨예하게 각을 세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북미 협상을 담당했던 미국 측 인사들은 어떤 관점으로 한반도 문제를 바라봤을까요? 클로즈업 북한이 북미 대화 30년을 돌아보겠습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두 정상이 다시 한번 얼굴을 마주했다.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8개월 만. 다소 긴장되고 굳은 표정이 포착되기도 했지만 두 정상은 최선을 다해 회담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그런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 think that your country has tremendous economic potential, unbelievable, unlimited, and I look forward to watching it happen and helping it to happen, and we will help it to happen. 호텔 정원을 함께 산책하면서 밝게 웃는 두 정상과 참모들의 모습.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답까지 하면서 회담 타결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고조됐다. 김 위원장님, 비핵화 준비되셨습니까? 그런 의지가 없다고는 여기 오지 않았을 겁니다. Wow, that might be the best answer you've ever heard. 화기애애하게 무르익은 회담장의 분위기. 그러나 그 사이 무표정한 모습으로 무언가를 계속 써내려가는 한 남자. 바로 존 볼턴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다. 비핵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실 결심이 되어 있습니까? 주요 질문마다 볼턴의 펜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후 희망으로 시작된 하노이 회담은 결렬이라는 종지부를 찍고 말았다. 그리고 1년 4개월 뒤 볼턴은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이유를 회고록을 통해 폭로했다. 그는 모호한 비핵화 성명만 담은 합의문 초안을 납득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예기치 못한 양보를 막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레이건 대통령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는 영상을 보여줬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장거리 미사일 제거를 할 수 있겠냐고 제안했을 때는 핵,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전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두 정상의 대화에 끼어들었음을 고백했다. 그 밖에도 전혀 좁혀지지 않았던 두 정상의 의견차와 정교하지도 않았던 회담 등을 언급하며 북미 회담 자체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게 한 볼턴의 회고록. 그러나 전문가들은 볼턴의 회고록을 두고 날선 공방만 벌일 것이 아니라 그 기록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데는 서로의 협상 카드에 대한 완벽한 무지 때문에 나왔던 거라고 보거든요. 북한은 자기들이 준비한 협상 카드를 가지고 충분히 미국과 협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은 그 협상 카드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볼턴 회고록은 결국 양쪽의 생각을 접근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북미 회담이 본격화된 것은 북핵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부터다. 1989년 프랑스 위성 스팟 2호가 북한의 영변 핵단지를 촬영했고 이는 곧 국제사회에 공개됐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는 특별 사찰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이를 끝내 거부했고 1993년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것을 선포한다. 냉전 종식 후 핵 확산 방지가 외교 정책의 최우선이었던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전면에 나선 이유다. I have no doubt in my mind about the impartiality of IAEA safeguards. None at all. We support the agency. They have done. 사찰 허용하는 문제는 아주 복잡한 문제이고 그건 앞으로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에 대한 기구의 공정성이 없다는 것이 명백히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 측 수석 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는 회고록을 통해 북한의 NPT 탈퇴와 핵 개발은 당시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밝혔다. 1992년 걸프전 이후에 북한 지도부가 가진 위기감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의 권력 승계 시기가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이라크의 걸프전에서의 참패는 북한한테는 상당히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마 핵 보유국이 돼야 되겠다는 그러한 원인 제공을 상당히 했지 않았나 싶고, 또 NPT 탈퇴 직전에는 국방위원장직을 이제 김일성으로부터 물려받는 상태에서 당시 이제 김정일이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을 완전히 장악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군을 뭔가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뭔가 NPT 탈퇴라든지 그러한 위기를 좀 조성한 국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후 1994년 남북 실무회담 중 나온 북한 대표단의 불바다 발언.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성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예요. 아니 다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한반도의 위기감은 최고조로 치달았다. 다행히 위기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또 한 번 극적 전환점을 맞았다. It is a great pleasure to be back here with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카터 전 대통령 역시 훗날 회고록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김일성 주석이 모든 사안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핵 문제를 상세히 토론했다고 밝힌 것이다. 북한과의 갈등을 협상을 통해 풀어낸 새로운 접근이었다. 북한이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물자들을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문제가 제네바 합의를 위한 어떤 초안 안에 다 들어가 있었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런 협상 카드를 들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과 협상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카터 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결국 1년 정도 끌고 오던 한반도의 전쟁 분위기, 위기 상황, 또 제1차 북핵 위기에 엄청난 어떤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후 북미는 북한 핵시설 동결과 대북 경수로 지원을 골자로 하는 북미 제네바 합의를 도출했다. I think both of us committed to getting on with the work of the working groups. 제네바 합의로 잠시 가라앉았던 북미 갈등은 부시 정부 출범 이후 다시 폭발했다. Their terrorist allies constitute an axis of evil, arming to threaten the peace of the world. 2001년 9.11 테러 이후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이란과 함께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한 것이다. 이라크, 이란, 북한을 WMD를 보유하고 운반 체계를 보유하고, 따라서 핵 위협이라든지 핵미사일 위협 또는 핵 확산으로 인해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들이다, 이렇게 정했던 것이고, 이러한 미국의 WMD나 핵 테러 중심의 안보 정책은 9.11 테러를 통해서 더 가속화가 된 것이죠. 2002년 10월 미국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제조하고 있다고 판단, 제임스 켈리 동아시아 차관보를 특사 자격으로 평양에 파견한다. 미국의 고농축 우라늄 의혹 제기에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은 더한 것도 가질 권한이 있다고 맞섰고, 미국은 북한에 중유 50만 톤 지원을 중단했다. 그리고 북한은 영변 핵시설 가동을 재개했다. 제네바 합의 체제는 붕괴됐고 갈등은 다시 고조됐다. 2차 북핵 위기가 조성되자 북미는 6자 회담을 통해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당시 미국과 북한의 대표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었다. So it was quite appropriate that they take some time, go back to their capital, explain to people in their capital that, for example, the light water reactor is simply not on the table. 미국이 이 휴회 기간에 우리가 어떠한 핵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바꾸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음번 회담 진전의 열쇠입니다. 두 사람은 기존의 북미 기싸움을 고스란히 답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과 목표를 담은 9.19 공동성명의 최종 타결을 이뤄내기도 했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NPT와 IAEA에 복귀할 것을, 미국은 핵무기 등으로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못 박았다.
그리고 2008년 6월 북한 핵개발의 상징 영변 원자로 냉각탑이 무너져 내렸다. 미국 국무부 관리자들은 이를 북한 비핵화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I think it was a very complete collapse of the cooling tower. And this is a very important step in the disablement process, and I think it puts us in a good position to move into the next phase. 그러나 크리스토퍼 1차 관보는 이후 회고록을 통해 당시의 선언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고백했다. 결국 북핵 검증에 지속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거대한 이벤트를 벌이는 건 역시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다. 냉각탑 폭파한다고 해서 뭐 영변 핵시설장이 완전히 폐쇄된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갔다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국제사회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러한 이벤트였기 때문에 아마도 뭐 당시의 북미 간의 협상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데까지 간 것이 아니냐. 볼턴의 회고록은 북미는 물론 남과 북, 한미 관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북미 회담을 이끌었던 미국 인사들도 북핵 전문가들도 북미 관계를 이어갈 방법에는 공통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바로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대화다. We need to get the North Koreans to understand that they have a better future without nuclear weapons than they do with nuclear weapons. And in the context of denuclearizing, the U.S. can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은 북한은 도발하지 않습니다. 핵실험도 하지 않고 미사일 시험도 하지 않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은 계속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서로에게 크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아니면은 북핵 문제에 아주 완벽하게 접근해 가지 않는 어떤 피상적인 조치라도 합의를 하고 다음 협상을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남북 관계를 위해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동안 북미 대화는 긴장 고조와 극적 합의를 반복하며 제자리를 맴돌아봤다. 희망으로 시작돼 소득 없이 끝난 북미 회담에서 여전히 극명한 입장차를 확인시켜준 볼턴의 회고록. 회고록을 둘러싼 논란을 떠나 이번 회고록이 진정성과 정교함을 갖춘 새로운 형식의 북미 대화로 이어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